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실시된 40번 요약문, 오답률은 44.6%입니다.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약문은 저 같은 경우는 요 1번 아니면 2번 마음에 드는 걸로 이왕이면 좀 부정적인 걸 먼저 넣습니다. 그냥 하도 그 낯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1번을 여기다 집어넣고 본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석해 나가다가 자 여기에서 핵심을 찾아야죠. 자, 개념, ownership, 그렇죠? 소유권이죠. 이게 predicable의 소유권이 있죠. 그러면 predicability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서 ownership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없으면 뭐예요? ownership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크레디트, 요 뜻은 이제 뒤에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 귀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력한 글의 단서가 돼서 답을 찾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해주신 케빈 9066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땀 한 땀 열심히 하면 실전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90점 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80점 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90점 넘게 하는 게 목표니까. 자, 이거는 뭐가 대조를 이루느냐.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셔요. 자, 알고리즘과 어더가 중요합니다. 어더.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데 메타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이거의 개념이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세상에는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또 위와 아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intellectual control, 지적인 컨트롤과 예측을 못하는 거죠. 불예측성이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런 소유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새로운 오너십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unlike 그게 나오면 뭐 땡큐죠. 뭐 대조에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without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제가 제너럴 나운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이게 좀 지문이 쉬워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들이 이게 제너럴 나운입니다. 다 제너럴 나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제너럴 나운들을 이 제너럴 나운을 좀 쉽게 표현하고 또 이 제너럴 나운을 또 쉽게 이해하게 표현하고 이 제너럴 나운을 쉽게 이해하게 표현하게 이걸 이제 저는 PQ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제너럴 나운 찾기가 실제로 독해죠.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개념으로 잡아가지고 내 밥상에 우리 지구 위에 내 밥상에 이 개념을 놓는 거예요. 이 개념을 놓고 이 개념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그렇죠. 집합이죠. 제너럴 나운 집합이 뭐예요? 그렇죠. abstract, 추상적인 개념. 넓은 범주의 명사들이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요약하기도 하고 또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또 이전에 언급한 거 정보를 연결하기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운인데 뭐냐, 클래스를 나타내고 범주를 나타낸다. 뭐보다는 어떤 특정하고 스페시픽한 얘가 아니라 이런 제너럴 나운이 이제 쉬운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cohesive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cohesive. 그리고 반복도 피하고 일부러 이 P도 P1, P2, P3에서 조금 달리 써요. 이게 뭐죠? synonym. 제가 늘 강조하죠. synonym. 그렇죠? 그리고 sim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피하고 연결을 만들죠. 그리고 구조,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담화에. 자, 이해되셨죠?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할 내용, 자, 알고리즘. 저는 이제 이것만 알았었는데, 이제 메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AI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 옛날 우리가 아는 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의 세트죠? 그렇죠? 명령문의 세트죠? 뭘로 디자인되어 있나요? 수행하라고 뭐를, 특정한 일을,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전통적인 알고리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결정적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웃컴들이 무엇을 의미를 해요. 그의 아웃컴들이 예측 가능하고 주어진 인풋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자,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물건이에요. 물건. 알고리즘이 만든 물건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생성하는 거예요. 다른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또 이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다른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알고리즘 이거죠. 이게 뭐다? 메타 알고리즘이다라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낳고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낳는 메타 알고리즘. 이 개념은 이제 AI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은 어디에 뿌리를 뒀냐? 요즘 진보된 컴퓨터 과학 기술이죠. AI 기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특히 어떤 분야에 쓰냐? 유전자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진화론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AI 나왔죠? AI. 자, 그곳은 어떤 곳이냐? 시스템이 자, 잘 들어요. 이 단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단어 멈춰야 돼요. 자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정이나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게 자율적인 거예요. 얼마나 놀랄만한 단어입니까? 인간이 자율이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타 알고리즘이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큰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인간하고 구별이 이제 점점 좀 줄어들겠죠. 지금부터. 자, 그러면 지적인 그런 오너십이라는 거고 뭐고 이게 저작권이 뭐냐? 저작권 이거는 이제 오너십. 저는 둘 다 비슷한 뜻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자, 오너십은 소유권, 이거는 이제 저작권. 자, 전통적인 관점. 자, 우리의 소유권의 전통적인 관점이 어떻죠? 인간 중심의 관점이죠. 지적 소유권에.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창작자가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만든 창작자, 저 인간 프로그래머겠죠? 요 창작자가 고려돼요. 생각 여겨져요. 뭘로? 그죠? 지적인 소유자로. 그 생각의 개념에. 그리고 그 결과에. 근데 이것은 뭐하고 일치하죠? 그 전통적인 이론인 지적 소유권하고 일치하죠. 그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그렇죠. 카피라이트, 뭐 복사하는 권리, 뭐 특허권, 그다음에 뭐 저작권 이런 것이죠. 그거는 인간의 에이전트, 이게 중요한 거죠. 에이전트. 이거 나오면 멈춰야 돼요. 이거 뭐예요? 에이전트는 스스로 주체성이라는 거죠. 주체가 있는 거죠. 주체성을 갖고 있고 자율성을 갖고 있는 존재. 인간의 그런 주체성, 인간의 에이전트가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창작자, 오리지널, 창작자로 여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지적이나 창의적이나 지적인 그런 작품에서.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지금 오너십에 이제 도전, 이의를 제기한 거죠. 도전이 생겼는데 이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메타 알고리즘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아웃컴을. 어떤 아웃컴? diverge, 이게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뭐로부터? 본래의 인간의 의도로부터 갈라지게 돼요. 의도는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creator, 창작자가 자, 낫이에요. 낫 나오면 천천히, 낫 나오면 천천히. 예측하고 통제하지 못해요. 결과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그쵸? 그것들 만든 물건들이 도대체 지적인 소유권은 누구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인간의 컨트롤과 머신의 요요. 이게 굉장히 놀라울 만한 단어입니다. 이 머신에는 붙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율성이라는 것이 붙어버렸어요.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컨트롤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불일치가 일어났다. 이 단어 나오면 멈춰야 됩니다. 천천히 쓸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discrepancy, 이거 나오면 정말 중요해요. 이거 나오면 AP입니다. AP. 대조예요. 무조건. 자, 프로그래머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요. 알고리즘에서. 자, 그래서 통제가 상실되죠. 알고리즘인데 특히 복잡하고 자기 진화적인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거는 보여주죠. 아주 긴급한 행동을 보여줘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explicitly 이렇게 딱 눈에 띄게 확실하게 프로그램 하지 않은 거예요. 외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상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만든 창작자에 의해서 예상되지 못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건 귀속, attribution, 귀속, 뭐 탓으로 돌리다, 귀속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머신으로의 귀속이죠. 뭐죠? 저 제한하는 거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에서? 오너십이 어디로? 이 투가 중요한 거예요. 투가.
오너십이 머신으로 귀속돼 버린 거예요. 오너십이. 뭐 할 때? 그렇죠. 인간의 컨트롤이 없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뭐 중요해요. 요거. 이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 중심적인 거. 이거 알아둬야 돼. 엔트로포, 인간 중심적 관점. 자, 창의성과 에이전시, 이거 나오면 멈추라 그랬어요. 주체성. 창의성과 주체적인 존재, 주체의 이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뭘 제시하죠? 그렇죠. 머신이 뭘로 고려되고, 큰일 날 거죠, 이거요. 이거 자율적인 크리에이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자신의 권리에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redictability와 이 지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전통적인 거에서는 이 오너십이 어땠냐. 이 오너십이라는 것이 어디에 엮여있어서 전통적인 것은 예측이겠죠. 어디에? 그 결과의 예측성의 오너십이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이 자원을 뭔가 활용하는 느낌이에요. 이 원리는 어디를 토대로 끌어왔냐, 이 원리가 어디를 토대로 끌어왔냐, 자원을 이론을 토대로 끌어왔어요. 자, intentionality, 의도성과 컨트롤에. 그래서 뭘 제시하나요? 그 지적인 오너십은 요구하는 거예요. 이 창작자에게 명확한 이해, 그리고 결과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부터 생기는 결과.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몸으로부터 생기는 결과. 그거의 창조물, 그들이 만들었던 창조물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만든 창조물에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영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오너십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지금은 알고리즘에서 이 불예측성, 이 글에서는 이게 이제 대조를 이뤘죠.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과, 자, 이 알고리즘에 관한 과정인데 그 과정이 뭘 만들어내나요? 그렇죠, 이거죠. unpredictable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특히 메타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예측성이 여기 언더마인 중요합니다. 토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개념, 오너십과 컨트롤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 이 predictability 이 단어하고 ownership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 겁니다. 이 개념을 설명을 계속 하려고, 이 P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 거예요. 익숙해지시게끔 반복.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오면 뒤에서 바뀌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해칭이라고 혹시 생각나십니까? 해지라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톤을 다운시킨 거죠. 자, 나중에 또 생각나 말씀드리고,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be assumed 나오면, 특히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자, 만드는 건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뭐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에요. 자, 그것은 또 무엇이냐. 다른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메타 알고리즘이. 아까 설명했죠. 그거는 곧 인간의 창조물이야. 그래도 역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메타 알고리즘도 뭐 인간이 만든 것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한 인간 프로그래머는, 자, must be,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었음에 틀림없다. 자, compose라는 뜻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compose라는 것은 두다예요. 두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두는 거예요. 만들다예요. 만들다. 이 compose가 뭐라고요? 만들다. 두다예요. 두다. 조립하다. 두다. 그러니까 음악이나 뭐 라이팅이나 뭐 코드 같은 것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뭐함으로써 arrange, 이렇게 잘 배치해요.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write, create, construct, arrange, formulate,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create, 만들다예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프로그래머는 틀림없이 만들었어요. 최초의 알고리즘을 틀림없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에 따라서, 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어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뭐 결론적으로 그런 뜻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게 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in turn 또 설명을 제가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연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자, 물론 그 결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한 프로그래머가 틀림없이 최초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틀림없이 만들었고 이어서 그 다음으로 새로운 또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누가? 이 최초의 프로그램이 대시모의 최초의 프로그램이에요. 이해가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대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프로그램이 이어서 또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또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또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자 오리지널 최초의 생각의 컨트롤을 틀림없이 하고 있을 것이다. 컨트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컨트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통념이 되는 거예요. 통념. 자, 그러나 그래서 A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메타 알고리즘이 통제상에 있다. 아니야. 메타 알고리즘은 통제에 있지 않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죠? 이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 앞에서 말한 주장이 뭐예요?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오리지널 이 아이디어에 대한 통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실은 아니다. 자, 이해되셨죠?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요 컴포즈 이거 구성하다, 작성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요 그러나에서 바뀌었습니다. 이 그러나는 굉장히 큰 전환을 이룬 겁니다. 이 통념을 바꿔주는 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A를 얘기했으면 이제 B를 얘기하는 거죠. 자, 또 난 unlike 나오는 순간 이거 땡큐죠. 자, 인간이 자, 이거는 conceive는 머릿속으로 구상하다예요. 머릿속으로 품다. 이 seive가 이 take hold의 뜻입니다. 품는 거예요. 자, conceive라는 것은 품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나 플랜이나 개념을 머릿속에서 품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다. imagine,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래서 imagine, envision, devise, think of, conceptualiz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품은 생각과는 달리 인간적으로 품어있는 생각이 뭐냐. 그곳이라는 것은 만든 사람, 저자가 바로 지적인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소유자라는 것이 있는 전통적인 인간이 품은 생각은 바로 생각의 지적인 저자가 소유자라는 그런 것과는 달리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A 내용이죠. 이해됐나요? 그동안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저자가 바로 그 아이디어의 직접 소유자지 당연한 얘기죠. 이거 A인데 그러나 알고리즘이란 것이 과정들이 있는데 과정인데 알고리즘은 과정이잖아요. 명령어들이 모여서 과정인데 어떤 과정들이냐? define하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자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눈으로 실행하는 거. 일련의 행동들, 명령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액션을 또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실현해내는 거예요. 자, 그 implement라는 거죠. implement는 채우다는 뜻이고 액션이 되고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과정을 수행하는 거죠. execute, apply, enforce, carry out, put into practice. 이 수행하다, 눈의 결과를 내는 걸, 행동을 해낸 걸 말합니다. implement는 실행된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5번. 자, 이동 뭐야?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실행된 그 행동들이 진행하는 중에 자, it, for, to. 자, 발생하는 것. 뭐가 발생해요? 불일치가 발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가주어, 이게 진주어죠. 뭐 사이에? 본래의 의도와 실제의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대시 뭘까요? 이 불일치죠, 불일치. 정말 중요하죠, 이게. 불일치가 그러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의상
알고리즘의 저자가 컨트롤에 있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참 문장을 잘 만들었는데 오브 다음에 이게 명이죠. 결과로 생겨나오는 과정에 대한 컨트롤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 여기는 명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이 알고리즘의 저자가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다시 여기 중요하니까 대시 뭐라고요?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불일치가. 뭐 사이에 뭐와? 오리지널 인텐션과 실제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이것이 발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정의상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저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알고리즘의 저자가? 그렇죠. 컨트롤상에 있지 않은 거죠.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결과로 생기는 과정에 대한 컨트롤에 있지 않겠죠. 이런 불일치가 생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뭐가 이 저자, 알고리즘의 저자는 지적으로 소유하지 못해요. 뭐를? 그 포인트가 뭐예요? 불일치가 생기는 포인트로부터 계속 지적인 불일치가 이 본래 의도와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던 그 포인트에서부터 계속 지적으로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려운가요? 자, 그 다음 이론적으로 오너십, 한 아이디어의 그런 소유권은 자, 본질적으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측 가능성에 됐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의 결과에 예측 가능성에 연결되어 있고, 즉 이게 뭐예요? 아이디어의 지적인 컨트롤에,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과 컨트롤은 같은 내용이죠. 이에 있다. 자, 그 다음, 자, 크레딧, 이건 신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트러스트 신용에 믿는 건데, 어트리뷰트에 뭐뭐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죠. 무언가를 돌려요. 성공이나 오너십을 어디로, 이 투가 중에 투가, 사람이나 사물에게 돌리는 거죠. 뭘로? 이 대의로. 그래서 돌리다, A를 to가 중요한 거예요. to로 돌리다. ascribe A to B, assign A to B, acknowledge, give credit to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설명 아까 드렸고요. 뭐뭐 없이는 인간의 컨트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소유권, 그 알고리즘의 과정의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해서 어떻게 돼버려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귀속되는 거죠. to로 귀속되는 거예요. 장치로. 어떤 장치? 그것을 만들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알고리즘 과정이죠. 이 알고리즘 과정을 만든 이 디바이스에 귀속되는데, 즉 누구에게? 여기 to에 걸렸죠. 병렬이죠. 이거 볼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여기 자리하고 똑같은 거죠. 컴퓨터에 귀속된다. 장치에 귀속돼. 그것이 뭐다? 알고리즘의 과정을 만들어낸 장치.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A, B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개념, 새로운 개념, 지적인 소유권의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뭐에 의해서? 그렇죠. 메타 알고리즘 만들어졌는데, 이퀄. 그 알고리즘들은 만들어내요. 뭐예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이겠어요? 인간 프로그래머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디에 귀속시키겠어요? 오너십을? 그렇죠. 컴퓨터로 귀속시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글의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줄이고,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한눈에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거 보면,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자, 이게 뭐예요? P라는 거 정확하게 딱 점을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딱 점을 이렇게. P, 메타 알고리즘은 어떻다? 다른 알고리즘을 생산하는 거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산하는 거다. 자, 그러나 하면서 이게 바뀐 거죠. 큰 틀에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통념이 바뀐 거죠. 이것은 반드시 사실이 아니다. unlike 보는 순간 A, B. 자, 이거는 A에 관한 내용이죠. 그쵸? 이렇게 할 줄 알죠. 자, 또 this 이거 나와요. 그럼 또 점 하나 찍어야죠. A discrepancy. 이거는 통제를 못하는 거고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소유를 못해요. 지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소유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니까 소유가 없으면 예측 가능하지 않겠죠. 자, 여기는 지금 P이면 Q를 not으로 넣은 건 너무 좋은 구문이죠. 이거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 그리고 absence of 통제가 없으면 이 ownership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리즘 이 과정 ownership이 그렇죠. 귀속되겠죠. 어디로? 컴퓨터로.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ownership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메타 알고리즘에 의해서 AI죠. 쉽게 얘기하면 unpredictable, 인간에게 unpredictable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ownership이 컴퓨터로 가버리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좀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알고리즘 이거 다 연결해야 돼요. predictable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공강의사 메타 알고리즘 unpredictable 중요한 것만 좀 됐죠? 알고리즘 10번 나왔네요. 와, 오너십 5번 나오고 대단합니다. 자, 일단 대조 보겠습니다. 자, predictable, unpredictable 이거는 여러 번 했죠. 본래 의도와 실제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적인 소유와 소유권과 새로운 개념이 생겼죠. 새로운 소유권, 새로운 인간과 컴퓨터가 대조를 이뤘고요. 컨트롤이 있냐, 컨트롤이 없냐. 지적 소유권, 그 지적 소유권과 직접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것. 자, 주제 잡아보겠습니다. 인간과 머신의 에이전시, 주체성이죠. 자율성이죠. 아, 정말 잘 만들었죠. predictable이냐, unpredictable이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메타 알고리즘믹스라는 것은 redefine 하는 거죠. 지적인 컨트롤을 새롭게 만들었죠. 디지털 시대에. 지적인 통제를 다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unpredictable 이 알고리즘은 누가 결과를 도대체 소유하느냐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